어머니, 왜 그러세요? 동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최은영이 굳어 있었어요. 숟가락을 든 채로, 입을 반쯤 연 채로, 눈이 한 곳을 향해 멈춰 있었어요. 서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영문을 몰랐어요. 오늘 처음 만나는 자리였으니까요. 상견례 날이었으니까요. 잘 보여야 한다고 아침부터 마음을 다잡았고 웃음도 연습했고 드릴 말씀도 외워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신을 보면서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동현이 팔을 잡았어요. 은영이 작게 떨었습니다. 눈이 서아의 목으로 내려갔어요. 목걸이였습니다. 가느다란 금줄에 작은 달 모양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어요. 그 목걸이 은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디서 났어요? 서아가 반사적으로 목걸이를 손으로 감쌌어요. 아버지가 말을 이으려는데 은영이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소리 한마디 없이 테이블 위엔 아직 뜨거운 차가 놓여 있었어요. 꽃도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창밖으로 저녁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최은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아버지 윤종팔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은영 씨, 은영이 눈을 떴습니다. 종팔을 봤어요. 저 기억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왜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걸까요? 그리고 그 목걸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 담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윤서아는 서울 은평구 작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윤종팔 혼자 키웠어요. 어머니는 서아가 기억하지 못할 만큼 어릴 때 없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한 적이 없었어요. 서아가 초등학생 때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는 어디 갔어? 아버지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멀리 갔어. 왜? 사정이 있었어. 나 보고 싶지 않았어? 아버지가 서아를 안았어요. 아빠가 있잖아. 그게 다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엄마 역할을 했으니까요. 운동의 날도 왔고 학예의 날도 왔고 생일에는 미역국을 끓였어요. 미역국이 좀 짰어요. 그래도 맛있었어요. 서아는 바리스타였습니다. 카페 알바를 하면서 자기 카페를 열 꿈을 갖고 있었어요.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조금씩 천천히. 급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손님들한테 인기가 있었어요. 기억을 잘했거든요. 단골 손님 음료를 외웠고 힘든 날에는 표정만 봐도 알았고 그런 날엔 말없이 아메리카노 대신 따뜻한 라테를 줬어요. 왜 이걸로 줘요? 손님이 의아해하면 서아가 말했어요. 오늘은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서요.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최동현을 처음 만난 건 2년 전 겨울이었어요. 서아가 일하는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눈이 쌓인 날이었어요. 동현은 노트북을 안고 들어오다가 문 앞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서아가 카운터 너머에서 봤습니다. 조심하세요. 괜찮아요. 동현이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잡았어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일을 시작했어요. 2시간쯤 지났을 때 서아가 테이블 앞에 왔습니다. 이거요. 따뜻한 코코아였어요. 동현이 봤어요. 저 주문 안 했는데요. 알아요. 그럼요. 2시간 동안 커피 한 모금도 안 마셨거든요. 뭔가 잘 안 풀리는 날인 것 같아서. 동현이 서아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노트북 같은 페이지가 2시간째예요. 동현이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맞았습니다. 코코아를 마셨어요. 달고 따뜻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얼마예요? 서비스예요. 잘 풀리세요. 동현이 자리를 떠나면서 생각했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친절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동현이 자주 왔어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하지만 서아는 가끔 다른 걸 줬어요. 동현의 표정을 보고 결정했어요. 그게 신기했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알았으니까요. 6개월쯤 지났을 때 동현이 물었어요. 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서아가 잠깐 생각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요. 그게 다예요? 외로운 사람이기도 하고요. 동현이 웃었어요. 바리스타가 이런 것도 해요? 손님 얼굴을 오래 보다 보면요. 저 외로워 보여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다 그래요. 혼자 너무 많이 지고 가니까. 동현이 말이 없었어요. 오래. 맞아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서아한테 이름을 물었어요. 저는 동현이에요. 서아예요. 서아 씨. 네. 저 다음에 또 와도 돼요? 서아가 웃었어요. 카페잖아요. 2년을 만났습니다. 동현이 운영하는 IT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으면서 바빠졌어요. 서아는 카페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두 사람의 일상은 달랐지만 주말은 함께였어요. 동현이 서아한테 솔직하게 말한 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까다로운 분이야. 어떻게요? 기준이 있어. 사람을 볼 때. 어떤 기준이요? 동현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어머니는 괜찮아요. 서아가 웃었습니다. 잘 보이면 되죠. 그게 쉽지가 않아. 쉬운 일이 재미있겠어요? 동현이 서아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좋았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세상을 겁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최은영이 인테리어 디자인 사업을 시작한 건 33이었습니다. 혼자였어요. 동현을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동현 아버지는 동현이 3살 때 떠났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사라졌어요. 은영이 그 빚도 혼자 갚았어요. 갚는데 7년 걸렸습니다. 그 7년 동안 은영은 잠을 줄였어요. 밥을 줄였어요. 옷을 사지 않았어요. 동현 학원비는 한 번도 밀린 적 없었어요. 그게 자존심이었습니다. 지금 회사 연 매출이 200억이에요. 강남에 사무실이 있어요. 직원이 40명입니다. 고급 빌라와 호텔 인테리어를 주로 해요. 업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회사가 됐습니다. 은영은 그 자리까지 오는 동안 한 가지를 배웠어요. 세상은 보여주는 것에 반응한다는 것.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처음 보이는 것이 다르면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기준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배경을 볼 때,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동현이 서아 이야기를 꺼낸 건 사귄 지 1년이 됐을 때였어요. 엄마, 여자친구 생겼어. 은영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언제부터? 1년 됐어. 왜 이제 말해? 말하면 뭘 물어볼지 알아서. 은영이 아들을 봤어요. 무슨 일해요? 바리스타야.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안은 아버지 혼자 키웠어.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학벌은 엄마, 물어볼 수 있잖아. 동현이 숨을 참았어요. 왜 그런 것들이 중요해? 중요하지 않은 척 할 수 있어. 처음엔, 나중에 다 나와. 어떻게 확신해요? 은영이 아들을 봤습니다. 내가 그랬으니까. 동현이 말이 없었어요. 나도 없이 들어온 사람이야. 그 서름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 네 아버지 집안에서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그러면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는 것과 내 아들 결혼에 허락하는 건 달라. 동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언제 한번 봐줘. 그게 다야. 만나는 것 자체는 반대 안 해. 하지만 은영이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은 없어. 내가 직접 보고 결정할 거야. 서아는 그 이야기를 동현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밤에 전화로 어머니가 한번 보고 결정하겠대. 그럼 잘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서아야. 응? 긴장하지 않아? 서아가 잠깐 생각했어요. 조금. 근데 있잖아, 동현 씨. 응? 어머니가 까다로운 건 그만큼 동현 씨를 아끼는 거잖아요. 그게 왜? 혼자 키웠잖아요.
혼자 키운 사람은 자식이 전부예요. 쉬울 리가 없죠. 동현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동현이 말했습니다. 서아야. 응? 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서아가 아버지한테 말한 건 상견례 2주 전이었어요. 아빠, 상견례 잡혔어. 종팔이 저녁을 차리다가 멈췄어요. 그래. 상대 어머니가 좀 까다롭다고 했는데 아빠 잘해줄 수 있지? 종팔이 딸을 봤어요. 주름이 많은 얼굴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잘생긴 얼굴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주름이 깊어졌어요. 그 주름 하나하나에 서아를 키운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아빠가 뭘 못해줘. 까다로운 분이라고. 나도 사람인데. 아빠, 서아야. 종팔이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상대 어머니 성함이 뭐야? 최은영 씨. 인테리어 회사 대표야. 종팔이 잠깐 멈췄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왜요? 아는 분이야? 아니야. 그냥. 종팔이 다시 국을 저었어요. 서아는 그 짧은 멈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날 밤 종팔은 오래 서랍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 작은 물건 하나가 있었어요. 목걸이였습니다. 가느다란 금줄에 달 모양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어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26년 된 것이었어요. 종팔이 그걸 꺼내서 손바닥 위에 올려놨습니다. 오래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서 서아 방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아야. 응? 이거. 서아가 나왔어요. 목걸이를 봤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 네 거야. 내 거? 처음 보는데. 오래전부터 있었어. 상견례 때 하고 가. 서아가 목걸이를 들었어요. 달 모양이 예뻤습니다. 왜 이제 줘? 때가 됐으니까. 무슨 때? 종팔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자, 그게 다였습니다. 서아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유 없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최은영이 22살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이에요. 그때 은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기도 외곽 작은 고시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 말단 직원이었어요. 월급이 80만 원이었어요. 고시원비가 30만 원이었어요. 나머지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꿈이 있었거든요. 언젠가 자기 이름으로 된 회사를 갖겠다는 꿈. 그걸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해 봄에 알게 됐습니다. 임신이었어요. 아이 아버지는 같은 회사 선배였어요. 말하면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은영 배가 불러오면서 달라졌어요. 연락이 뜸해졌고 핑계가 생겼고 결국엔 회사를 그만두고 사라졌어요. 은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부모님한테 말할 수 없었어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형제도 없었어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가을이었어요.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보건소 도움을 받았어요. 딸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은영은 그 감각을 오래 기억했어요. 작고 붉은 얼굴, 주먹을 꼭 쥔 손, 아주 작은 손이었어요. 울음소리가 작았어요. 그런데 그 울음이 은영의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사흘을 안고 있었어요. 먹이고 재우고 울면 달랬어요. 그런데 현실이 있었어요. 고시원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직장을 잃을 것 같았어요. 월급 80만 원으로는 아이 분유도 살 수 없었어요. 국가 지원을 알아봤는데 절차가 복잡했고 시간이 걸렸어요. 당장 오늘이 문제였습니다. 은영은 닷새를 울었어요. 먹지 않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복지관을 찾아갔어요. 사회복지사가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25쯤 됐을까요? 조용한 눈빛이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은영이 아이를 내밀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회복지사가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은영이 한참 만에 말했어요. 제가 키울 수가 없어요. 말씀해 주세요. 은영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고시원, 월급 80만 원, 아이 아버지 없음, 의지할 곳 없음. 사회복지사가 들었어요. 서류를 적었어요. 그러다가 서류를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이름은 지으셨어요?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아예요. 예쁜 이름이네요. 서쪽 노을이요. 지는 해도 빛이 있다고. 아무것도 없어도 빛날 수 있다고. 사회복지사가 아이를 봤어요. 어머니, 네. 이 결정,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제가 옆에 있으면 이 아이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눈이 진심이었어요. 형식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지금 없는 게 나중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힘든 게 언제까지 계속되지는 않아요. 은영이 오래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안고 있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요.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 얼굴을 보면 내가 약해져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가 말이 없었어요. 이 아이를 잘 키울 사람한테 맡기면 저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영이 아이를 내밀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아이를 받았어요. 서아가 울지 않았어요. 그냥 새로운 팔 안에서 눈을 떴어요. 까만 눈이었습니다. 은영이 마지막으로 목걸이를 꺼냈어요. 가느다란 금줄, 달 모양 펜던트. 이거 달아줘요. 나중에 이 아이가 크면 줘요. 엄마가 있었다는 걸 알게. 사회복지사가 받았습니다. 은영이 돌아섰어요. 복지관 문을 나섰어요. 거리가 흐렸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날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사회복지사의 이름이 윤종팔이었습니다. 종팔은 그날 이후 서아를 데리고 있었어요. 원래는 입양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기관에 연락하고 서류를 만들고 적합한 가정을 찾아야 했어요. 그런데 절차를 밟는 동안 종팔이 서아를 안고 있었어요. 돌봐야 했거든요. 잠깐이었습니다. 그게 처음엔 이틀이었어요. 그 다음엔 일주일이 됐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종팔이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보낼 수 없다는 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 아침 서아 얼굴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당연해진 거예요. 서아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게 당연해진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되는 거라는 걸 종팔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입양 절차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꿨어요. 쉽지 않았어요. 미혼 남성의 단독 입양이라 서류가 복잡했고 심사가 까다로웠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했습니다. 3년이 걸렸어요. 서아가 3살이 됐을 때 법적으로 종팔의 딸이 됐어요. 그날 종팔이 서아를 안고 말했습니다. 서아야, 이제 우리 딸이야. 서아가 뭔지 모르면서 웃었어요. 그 웃음이 종팔한테는 전부였습니다. 서아가 자라면서 물어봤어요. 아빠, 엄마는 어디 있어? 멀리 있어. 왜 안 와? 사정이 있어. 보고 싶어? 종팔이 서아를 봤습니다. 너 보면 엄마 생각 안 해도 돼. 왜? 네가 엄마가 남긴 제일 좋은 거거든. 서아가 그 말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웃었습니다. 종팔은 은영을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걱정이 됐어요. 그 상태로 떠난 사람이 어떻게 됐을지. 하지만 연락처도 없었고 이름만 알았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생각했어요. 그분이 강해졌을 거라고. 서아를 놓아준 이유가 강해지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쯤 강해졌을 거라고.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서아를 키웠어요. 이 아이 엄마가 어딘가에서 강하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강하게 살 수 있다.
서아가 25이 됐을 때 종팔이 말했어요. 서아야, 너 입양이야.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였어요. 서아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중학교 때. 주민등록 등본 떼다가. 왜 말 안 했어? 서아가 아버지를 봤어요. 아빠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렸어. 종팔이 눈을 감았다 떴어요. 미안해. 왜 미안해?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서아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빠. 응? 나 엄마 찾고 싶지 않아. 아빠가 있으니까 그거면 충분해. 종팔이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목걸이 이야기는 그때도 안 했어요. 종팔은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서아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이제 알아야 할 때가 됐는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없던 게 아니라 엄마가 있었다는 걸. 그 엄마가 멀리서 강하게 살고 있다는 걸. 상견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서아가 동현 어머니한테 선물을 고르고 있었어요. 뭐가 좋을까? 카페 동료한테 물었어요. 비싼 거. 그게 전부야? 까다로운 분이라며. 비싼 거 좋아하잖아. 서아가 생각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비싼 것만 사면. 그럼 어떻게 해? 좋아하는 걸 사야지. 어떻게 알아? 서아가 동현한테 전화했어요. 동현 씨,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왜? 선물 사려고요. 그런 거 안 사도 돼. 사고 싶어서요. 동현이 잠깐 생각했어요. 차 좋아해. 따뜻한 거. 그리고 꽃. 무슨 꽃이요? 작은 꽃. 화려한 거 말고. 들꽃 같은 거. 서아가 메모했어요. 고마워요. 왜 이런 거 챙겨? 어머니가 동현 씨 소중히 여기는 분이면 저도 어머니를 소중히 여겨야죠. 동현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은영은 상견례 전날 사무실에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 퇴근하고 혼자였어요. 서류를 보다가 멈췄어요.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내일 바리스타? 아버지 혼자 키운 집안 없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요. 그런데 두려운 게 있었어요. 동현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서아 씨 옆에 있으면 편하다고 했어요. 그 편함이 오래가지 않으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자신이 그랬거든요. 처음엔 편했어요. 나중엔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 기억이 판단을 흐리고 있다는 걸 은영은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은영이 혼자 꺼내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어요.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사진이었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아기 얼굴만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기가 어떻게 됐는지 은영은 몰랐어요. 입양이 됐겠죠. 어딘가에서 잘 크고 있겠죠. 그 아이가 몇 살이 됐는지 생각해 봤어요. 26. 레스토랑은 광화문 근처 한식당이었습니다. 동현이 예약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곳이었거든요. 너무 화려하지 않고 음식이 정갈한 곳. 서아 가족이 먼저 왔어요. 종팔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서아가 아침에 넥타이를 매줬어요. 아빠, 긴장해? 안 해. 손 차잖아. 날씨가 쌀쌀해서. 서아가 웃었어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 오늘 목걸이 했어. 종팔이 딸 목을 봤어요. 달 모양 펜던트가 빛났습니다. 잘 어울린다. 어디서 난 거야, 이거? 아버지가 줬다고 했는데 처음 보는 거잖아. 종팔이 웃었어요. 들어가자. 인사가 오갔습니다. 은영이 들어왔어요. 다크네이비 재킷, 단정한 자세, 흐트러짐 없는 표정. 서아를 봤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서아가 꽃을 내밀었어요. 들꽃이었습니다. 소박한 꽃다발이었어요. 은영이 받았어요. 어떻게 이걸? 동현 씨한테 여쭤봤어요. 작은 꽃 좋아하신다고. 은영이 잠깐 서아를 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나물, 전, 된장국. 정갈한 상이었어요. 은영이 종팔한테 말했습니다. 어떤 일 하세요? 복지관 일을 했어요. 지금은 퇴직하고. 오래 하셨어요? 30년 넘었어요. 그 일이 좋으셨어요? 힘든 사람 옆에 있는 일이거든요. 그게 맞는 일 같았어요.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화가 흘렀어요. 요즘 날씨 이야기, 동현 회사 이야기, 서아 카페 꿈 이야기.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어요. 은영이 서아한테 물었습니다. 카페 꿈은 언제부터예요? 어릴 때부터요. 따뜻한 걸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왜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도 집에 가면 따뜻했어요. 그게 아버지 덕분이었어요. 저도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은영이 종팔을 봤습니다. 종팔이 딸을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주름 많은 얼굴이 더 주름져졌어요. 갈비찜이 나왔습니다. 웨이터가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종팔이 넥타이를 고쳐 잡으면서 은영에게 시선을 올렸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서아 목이었어요. 목걸이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달 모양 펜던트. 종팔이 천천히 은영을 봤습니다. 은영은 다른 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선이 서아 목으로 내려갔습니다. 목걸이를 봤어요. 멈췄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그대로 굳었어요. 입이 반쯤 열렸어요. 눈이 목걸이에 고정됐습니다. 그 목걸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디서 났어요? 서아가 반사적으로 목을 감쌌어요. 아버지가. 은영의 눈이 종팔한테 갔습니다. 종팔이 은영을 보고 있었어요. 은영 씨.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 기억해요. 식탁 위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동현이 어머니를 봤어요. 서아가 아버지를 봤어요. 두 사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26년의 거리가 갑자기 사라진 눈빛이었어요. 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복지관. 네. 경기도 의왕시. 종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5이었어요. 신입이었고. 맞아요. 은영의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어요. 그럼 그때 그 아이가. 종팔이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아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종팔이 딸을 봤습니다. 서아야. 이분이. 응. 서아가 숨을 참았어요. 은영이 서아를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눈이 흔들렸어요. 26년을 단단하게 살아온 여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코, 입술, 눈매. 어딘가 낯이 있었어요. 어디서 본 얼굴인지 알 수 없었는데 알았어요. 가장 오래 본 얼굴이었거든요. 사흘 동안 안고 있던 얼굴이었거든요. 서아라고 했어. 은영이 속삭였어요. 서쪽 노을.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동현이 멍하니 있었어요. 엄마. 은영이 아들을 봤어요. 저 사람이. 응. 서아 씨가. 은영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그 말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아들한테인지, 서아한테인지, 종팔한테인지, 아니면 26년 전 자신한테인지. 종팔이 조용히 말했어요. 은영 씨. 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었어요. 잘 됐길 바랐어요. 은영이 입을 열었어요. 저 강해졌어요. 보여요. 그때 말했잖아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기억해요. 그 말 붙잡고 살았어요. 종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어떻게요? 서아가 닮았어요. 은영이 서아를 봤습니다. 뭐요? 강한 척하는 것도요. 근데 속은 따뜻한 것도요.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26년 만에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서아가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를 냈어요. 참으려다가 참을 수 없었어요.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봤어요.
목걸이가 보였습니다. 달 모양 펜던트. 엄마가 있었다는 걸 알게 하려고 달아달라고 했던 목걸이. 서아는 그걸 손으로 감쌌어요. 오래 감쌌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어요. 은영이 서아를 봤습니다. 말하려다가 말을 못했어요. 서아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은영이 굳었어요. 그 호칭이 이상해요? 아니, 오늘 처음 뵙는 분이잖아요. 약혼자 어머니시고. 은영이 서아를 봤습니다. 화 안 났어요? 서아가 잠깐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그렇겠지. 근데 있잖아요. 서아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가 있었잖아요. 종팔이 딸을 봤어요. 아빠가 있어서 괜찮았어요. 진짜로. 은영이 종팔을 봤습니다. 감사해요. 종팔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더 감사해요. 왜요? 서아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은영이 말이 없었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서아가 있어서. 동현이 서아 옆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가 동현을 봤어요. 이상하지? 동현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상한 게 아니야. 뭐야? 운명이지. 서아가 웃었어요. 눈물이 고인 채로 웃었어요. 그 말 너무 드라마 같아. 드라마 같은 일이 생겼잖아. 그러네. 동현이 서아 손을 꽉 쥐었어요. 서아야. 응? 우리 엄마가 반대했던 거 이제 이해해? 서아가 은영을 봤습니다. 은영이 서아를 보고 있었어요. 조금. 엄마도 혼자였어. 뭐래? 알아. 그래서 더 무서웠을 거야. 내가 힘들까 봐. 서아가 은영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응. 저도 혼자 컸어요. 은영이 들었어요. 아버지 한 분이 계셨지만 세상이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게 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원했던 것처럼요. 은영이 눈을 감았다 떴어요. 내가 원했던 게 이루어졌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아가 강하게 자랐으니까.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음식이 식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종팔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은영 씨. 네. 그때 복지관 나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은영이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잘 살 사람한테 맡겨달라고.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은영이 종팔을 봤습니다. 마지막에 문 앞에서 멈췄어요. 한 번도 안 돌아봤는데 딱 한 번. 그때 작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종팔이 조용히 말했어요. 서아야, 엄마가 강해질게. 식탁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말 들었어요? 들었어요. 부끄럽게. 아니요. 종팔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 말 때문에 서아한테 항상 말했어요. 엄마가 어딘가에서 강하게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도 강하게 살 수 있다고. 서아가 아버지를 봤어요. 아빠, 그게 그 말이었어? 응. 왜 말 안 했어? 때가 안 됐어서. 서아가 눈물을 닦았어요. 아빠. 응. 고마워. 종팔이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더 깊어졌어요. 은영이 종팔한테 말했어요. 30년을 복지관 일하셨어요. 네. 서아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죠. 처음엔 아니었어요. 하다 보니까 맞는 일이었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든 날도 있었죠. 근데 서아가 웃으면 괜찮았어요. 은영이 서아를 봤어요. 서아가 동현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잘 키우셨어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종팔이 고개를 저었어요. 서아가 알아서 컸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은영 씨한테서 나왔죠. 은영이 눈을 들었습니다. 서아가 따뜻한 건 은영 씨를 닮은 거예요. 강한 건 은영 씨가 살아온 걸 닮은 거고요. 제가 한 건 옆에 있었던 거예요. 은영이 오래 말이 없었어요. 저는 옆에 없었잖아요. 대신 강해지셨잖아요. 그게 변명이에요. 변명이 아니에요. 종팔이 말했어요.
26년 전 그날 은영 씨가 강해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강해졌어요. 그 강함이 이 자리까지 이어진 거예요. 은영 씨 회사가, 은영 씨가 살아온 것들이 오늘 이 자리가 가능하게 했어요. 은영이 손으로 눈을 눌렀어요. 억지예요. 그래도요. 종팔이 웃었습니다. 모두 다 잘 됐잖아요. 동현이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응? 왜 말 안 했어? 그 이야기, 은영이 아들을 봤습니다. 할 수 없었어. 왜요? 26년 동안 혼자 안고 있던 거야. 말하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어. 지금껏 쌓은 게 다 흔들릴 것 같았어. 동현이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응? 흔들려도 돼. 은영이 아들을 봤어요. 엄마가 무너지면 내가 잡을게. 혼자 안고 있지 않아도 돼. 옆에 내가 있잖아.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이번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어요. 오래 참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내는 소리였습니다. 동현이 어머니를 안았어요. 레스토랑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였어요. 그런 게 상관없었어요. 식사가 다시 시작됐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어요. 갈비찜이 식었어요. 그래도 먹었습니다. 은영이 서아한테 말했어요. 그 목걸이. 네. 내가 달아달라고 했어요. 서아가 목걸이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언제가 됐든 이 아이한테 줘요. 엄마가 있었다는 걸 알게. 그랬어요. 서아가 말이 없었어요. 지금 알았네요. 은영이 서아를 봤습니다. 늦게 알았지. 그래도 알았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서아가 은영을 봤어요. 저 행복하게 자랐어요. 진짜로요.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아버지 덕분에요. 알아요.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어머니한테. 은영이 눈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놓아줘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강해지려고 했으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해질 수 있었고요. 어머니가 동현 씨를 낳아주셨으니까 제가 이 사람을 만났고요. 은영이 올해 서아를 봤어요. 26의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안았던 아이가 26이 됐어요. 달 모양 목걸이를 하고 어딘가 자신을 닮은 눈으로. 서아야.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네.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처음부터 그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잘 자랐어. 그 세 글자였어요. 26년을 담은 세 글자였습니다. 서아가 웃었어요. 눈물이 고인 채로 웃었어요. 감사해요. 석 달 뒤였습니다. 작은 카페였어요. 서아가 드디어 카페를 열었어요. 작은 공간이었어요. 테이블이 5개였습니다. 은평구 골목 아니었어요. 간판이 달렸어요. 달카페. 개업 첫날이었어요. 종팔이 왔어요. 제일 먼저 왔습니다. 아침 일찍 꽃을 사왔어요. 들꽃이었어요. 작은 꽃다발이었습니다. 서아가 안겼어요. 아빠, 우리 서아 카페 드디어 열었네. 응, 잘 될 거야. 알아. 종팔이 카페 안을 둘러봤어요. 아담했어요. 따뜻했어요. 아빠 이름으로 된 자리 어디야? 저기, 창가 자리였어요. 작은 팻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아버지 자리입니다. 종팔이 웃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남자가 온다고 하기엔 민망한 자리였거든요. 점심쯤 됐을 때 은영이 왔어요. 혼자였어요. 동현 없이. 서아가 봤습니다. 어머니, 개업 축하해요. 은영이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어요. 로즈마리였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자라라고. 서아가 화분을 받았어요. 감사해요. 두 사람이 잠깐 마주봤어요. 어색했어요. 아직은 어색했습니다. 26년의 거리가 석 달 만에 없어지진 않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뭐 마실래요? 서아가 물었어요. 따뜻한 거. 어떤 거요? 은영이 잠깐 생각했어요. 서아가 골라줘요.
서아가 웃었습니다. 카운터로 들어갔어요. 잠시 뒤 따뜻한 라테가 나왔어요. 은영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았어요.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은영이 카페 안을 봤습니다. 종팔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서아가 만들어준 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동현이 들어오면서 서아한테 손을 흔들었어요. 서아가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작은 카페였어요. 평범한 오후였어요. 그런데 은영은 이상하게 오래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 됐어요. 서아가 문에 마감 팻말을 걸면서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가느다란 달이었어요. 초승달이었습니다. 서아가 목걸이 펜던트를 손으로 감쌌어요. 달이 떠 있으면 어딘가에 엄마가 있다고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그냥 그랬어요.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엄마가 그 목걸이를 달아줬으니까. 달 아래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생각했으니까. 서아야. 동현이 불렀어요. 응. 뭐 봐. 달. 동현이 창밖을 봤어요. 예쁘다. 응. 우리 엄마도 달 좋아하더라. 서아가 동현을 봤습니다. 알아. 어떻게? 목걸이 보면 알잖아. 동현이 서아 목걸이를 봤어요. 달 모양 펜던트가 가게 불빛을 받아 빛났어요. 26년 전 어느 봄날 강해지겠다고 말하고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아이를 곁에 두고 살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자라서 달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에 세 사람이 앉아서 따뜻한 걸 마셨어요. 세상은 가끔 이렇게 돌아옵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가장 뜻밖의 모양으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강해지겠다는 말 한마디가 26년을 돌아서 달 카페 창가 자리에 닿았습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맡긴 것이었고 떠난 것이 아니라 기다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목걸이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오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 담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